안녕하세요. 배영자입니다. 알파 프로젝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풋박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풋박스는 VBA에서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인풋박스 함수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VBA 기본 문법책을 보시면서 이제 혼자서 학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보실 것은 인풋박스 메서드 형태로 살펴보는 형태입니다.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케이스는 인풋박스 메서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동료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활용하실 코드는 VBA 비밀 노트 54페이지에 있는 19-2번 셀 주소를 반환할 때가 요게 기본 코드니까 요것을 참조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코드에 오타가 있어요. 그쵸? 요거에서 요거가 여기서 요게 컨트롤 X 눌러서 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튼 요 이제 코드 자 보시면서 자 일단은 결과 파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지. 자 일단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자 1월 시트, 2월 시트가 있습니다. 자 시트가 두 개가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시트가 더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추가 삽입이 될 겁니다. 자 각각의 시트에는 몇 행의 3행의 자 컬럼의 필드명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취합이라고 하는 시트에는 컬럼 필드명이 어디 일행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취합이라고 하는 시트에 자 매크로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인풋 박스가 뜨죠.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1월 시트에 가갔고요. 자, 제가 복사할 영역을 이제 마우스로 아니죠.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자, 취합이라고 하는 시트에 자동으로 제가 드래그한 영역이 카피 페이스트가 되고 제가 선택했던 시트의 이름이 자, A열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카피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2월 시트에 갔습니다. 자, 2월 시트에 가서 제가 이번에는 컬럼 7에서부터 컬럼 9까지 요 데이터만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제가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2월 시트에서 컬럼 7에서부터 컬럼 9까지 카피를 했잖아요. 똑같은 요 영역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가 됐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장난쳤던 거는 지우고요. 자, Alt F11키 눌러서 자, 프로시저 일단 프로시저를 3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인풋 박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요? VBA 비밀 노트 4페이지 19-2번의 코드를 그대로 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애플리케이션 app LICAD 애플리케이션 input box 괄호 열고 자, 인수 보시면서 프롬프트 스트링 타입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자, 컴마 하시고, 자, 스크린 팁 보시면 여러 가지, 자, 인수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다른 인수는 필요 없고, 이제 쓸 거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인풋 박스를 메서드 형태로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인수가 요 타입이라고 하는 인수입니다. 자, 요 타입 인수를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따라서 인수의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인수만 바로 입력을 할 때는 자, 인수의 이름을 쓰시고 콜론 이퀄을 쓰시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타입을 쓰시고요. 타입 뒤에다가 숫자를 쓰시는데요. 숫자 쓰실 때 자, 보셔요. 자,
MS 자 도움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타입 보이시죠? 타입에다가 타입이 들어갈 자리에 자 우리 유저들이 무엇을 쓸 수가 있냐면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0, 1, 2, 4, 8, 16, 14, 64 이런 숫자를 쓸 수가 있는데 각각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쓰실 거 자 8이라고 타입의 8이라고 하는 상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인풋 박스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range 개체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VBA가. 자,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자, range 타입으로 받을 거니까 타입을 자, 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엔터를 때렸더니 에러가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풋 박스로 너가 드래그한 영역을 셀 참조 영역으로 내가 잡아줄 건데 그 셀 참조 영역으로 잡을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변수로 받아야 됩니다. 자 변수 예를 들어서 RNG라는 의미의 변수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타입 8은 그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요? 유저가 드래그한 부분을 뭘로? 셀 참조 영역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RNG는 뭘로? 자, range 개체로 받는 거죠. 자, range 개체는 자, VBA에서 무슨 개체? 엑셀 자, 개체 변수니까 셋문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셋문으로 받고 디멘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RNG as 무슨 타입으로? range 타입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일단 요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인풋 박스 뜨죠.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마우스 드래그하면 유저가 드래그한 것이 어떻게 셀 참조 주소로 셀 주소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타입 8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제가요 이거 지우고 취소 버튼 눌렀어요. 자, 취소 버튼 누르게 되면 에러가 생깁니다. 그쵸? 에러가 생겨요. 자, 이렇게 나의 동료들은 인풋 박스가 떴을 때 분명히 취소를 누를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취소를 눌렀는데 이렇게 에러가 뜨면 안 되겠죠. 따라서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에러들은 무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on error, resume, next 해주시고 자, 요 코드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바운더리를 항상 정해 주셔야 됩니다. on error, go to 0이라고 해서 바운더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5 다시 눌러서 보시면 제가 취소 버튼 누를게요. 자, 취소 버튼 누르면 이제는 에러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F5 눌러서 이번엔 제가 아무것도 드래그를 하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눌렀어요. 자, 확인 버튼 눌렀더니 엑셀에서 야, 너 아무것도 입력 안 했거든 라고 해서 이렇게 경고창을 보여줍니다. 자, 경고창을 보여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만 다시 인풋 박스가 보여지게끔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그 경고창이 안 보이게끔 할 거야. 그것도 나의 동료들은 불편해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application 디스플레이 얼러트가 경고창이죠. 자, 경고창을 안 뜨게끔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프로시저 빠져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본값으로 돌려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개발자가 상상 못하는 나의 유저들이 또 다른 어떤 에러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도 안전장치로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프로시저를 빠져나가겠다. 자, 요까지 입력해 주시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유저가 다시 눌러볼게요. F5 눌러서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자, 복사할 영역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자, 요 드래그된 요 영역이 어떻게 해요? 카피가 돼서 어디에 카피가 돼서 취합 시트에 붙여 넣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RNG 영역을, 자, 여기서 RNG가 유저가 드래그한 영역이죠. 그쵸? 유저가 드래그한 영역을 카피를 해서 어디다가, 자, 취합 시트가 지금 보셔요. 자, 지금 취합 시트는 뭘로 잡힙니까? 시트 3으로 잡히죠. 따라서 시트 3에 어디다가 붙여 넣어야 됩니까? 어디다가 붙여 넣어야 되냐면 여기 B열에다가 붙여 넣어야 됩니다. 그쵸? B열, B2셀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데이터가 계속해서 누적이 돼야 되는 거니까 B열에서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 셀, 여기다가 데이터가 자, 붙여 넣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트 3에 자,
쭝얼쭝얼 한번 해보세요. 셀스, 로우즈, 카운트, 무슨 열에? B열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이 엔드 3이죠. 마지막 셀에서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한 칸 더 내려가야 됩니다. 맞죠? 좋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해보죠. 자, F5 눌러서 제가 1월 시트에 가고요. 자, 적절히 제가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드래그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자, 취합 시트에 데이터가 또 들어갔고요. 자, 다시 또 제가 F5 눌러 보겠습니다. F5 눌러서 이번엔 2월 시트에 가서요. 제가 2월 시트에서 뭐 또 적절히 드래그를 해서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가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자, 카피 페이스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죠? 자, 요게 자, 지금 인풋 박스를 메서드 형태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자, 여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자, 요 프로시저 전체 컨트롤 C 컨트롤 V. 자, 프로시저 이름 달리하겠습니다. 2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번엔 여기다가 어떻게 더 살을 붙일 거냐면, 자, 살을 붙일 거냐면, 자, 보세요. Alt F11, 자, F5, 자, 프로시저를 자, 실행을 했을 때, 나의 동료들은 VB 메커니즘을 모른단 말이죠. VB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자, 카피 페이스트 할 것은, 누구는 빼고 카피 페이스트를 해야 되죠. 1월, 2월 시트, 또 새로 들어오는 3월, 4월, 5월 시트만 카피를 하고 누구는 취합 시트에서는 유저가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요. 이 취합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취합 시트에서 유저가 드래그를 했을 때 이 취합 시트는 카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동료들이 VBA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누구는 취합 시트는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하죠. 요 아래쪽에다가 조금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메시지 박스로 자, RNG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유저가 잡은 이제 address add RESS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중단점을 설정하고 다시 F5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를 하세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제가 F8키를 한 번 더 눌러서 확인을 해 보면 유저가 드래그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유저가 드래그한, 자, 셀의 영역을, 자, 어떤 걸로, 절대 참조 영역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셀 주소 앞쪽에 어떤 거요? 시트의 이름은 표현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쵸? 그거 염두에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데,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누구는요, 이 취합 시트는 카피 페이스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유저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을 때 그 드래그한 영역의 시트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가 드래그한 영역의 시트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RNG가 지금 레인지 개체잖아요. 그쵸? 레인지 개체의 바로 윗단계의 부모 개체를 어떻게 해요? parent라는 속성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RNG 개체, 레인지 영역의 자, parent 개체는 누구죠? RNG 영역을 드래그한 시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트를 어떻게 해요? 자, 임의의 변수 sh라고 잡고요. 이것도 엑셀의 개체 변수니까 뭘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셈문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sh dimension sh as work sheet로 잡아야 될 거고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로 sh의 이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중단점 F5 자,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제가 2월에 가보겠습니다. 2월에서 드래그를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자, F8 누르면 자, 어떻게 해요? 유저가 드래그한 영역에 자, 시트의 이름을 보여주죠. 맞습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뭘 기억하십니까? 자, 시트 RNG의 parent 이러한 코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잡았죠. 개체 변수를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조건문을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시트의 이름이 뭐이면 취합이면 취합이면 어떻게 할 건데 메시지 박스로 나의 동료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취합 시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의 유저가, 자, 나의 동료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드래그 할 수 있도록 메시지 박스를 다시, 인풋 박스를 다시 띄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인풋 박스를 다시 application.input 박스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까? 뭐 시간이 남아 돌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코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셔요. 다시 인풋 박스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 코드를 다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형태, 위치로 가가 goTo라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goTo,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 내가 원하는 지점이 어딘데? 잘 생각해 봤더니 어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니까 요 바로 윗줄에다가 레이블명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레이블명은 여러분이 아무 데로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저는 스타트니까 st라고 할게요. 자, 레이블의 이름이 문자 데이터면 반드시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콜론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지점 st 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콜론 찍으시면 안 되고요. 레이블명 바로 뒤에다가 콜론 찍으셔야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 눌렀어요. F5 눌렀어요. 자, F5 눌렀더니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취합 시트에서 자,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뭐라고요? 취합 시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동료들한테 알려주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다시 인풋 박스가 떠서 나의 동료들이 정상적으로 자, 드래그를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 컨트롤 X 여기다가 넣어 놓을게요. 혹시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나의 동료들은 자, VB의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드래그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디다가 이렇게도 여기 위쪽에서 막 이렇게도 드래그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디요? 또는 막 저 밑에 가서 막 이런 데도 드래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나의 동료들이 막 드래그를 했을 때 어떻게 이 컬럼 필드명은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사행부터 입력을, 이제 사행부터 드래그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내를 한다라고 하면 나의 동료들은 그런 이제 VBA 요거 실행이 될 때, 매크로 실행이 될 때 안내문도, 메시지 박스도 잘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lt F11키 눌러서요. 자, 조금 수정을 할게요. 아까 우리가 메시지 박스로, 자, 우리가, 인풋 박스에서 드래그를 했을 때, 인풋 박스를 드래그를 했을 때, 그 인풋 박스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 떴었잖아요. 만약에 A 4셀이다. 그러면 절대 참조로 A 4셀 콜론 하고 이제 뒤에도 이렇게 주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행 반드시 각각의 시트별로 1월, 2월, 3월, 4월 각각의 시트별로 어디 사행부터 입력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두 번째 달러 표시,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달러 표시와 그 다음 어디 여기 중간에 보면 콜론 있잖아요. 두 번째 달러 표시와 여기 중간에 있는 콜론 사이에 숫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되겠죠. 4가 되는데, 자, 요거 보셔요. 4가 되는데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나의 동료들이 4긴 4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40, 뭐 4행부터 드래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돼버려요. 반드시 이렇게만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건을 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달러 표시가 이제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콜론은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반드시 4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조건은 자, 여기 콜론이 다섯 번째죠. 5 빼기 3을 했을 때 2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5 빼기 3을 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가 반드시 뭐이면 된다? 4이면 된다.
요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해요? 조건문 형태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안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찾아야 되겠죠. 뭐를? install 함수. 우리 앞쪽 기본 영상에서 이거 이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install 함수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할 건데, 자, 보세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 $4, 콜론.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첫 번째 달러는 신경 쓰지 말고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에서부터 찾을 거야. 어디서? 자, range, 자, address에서 찾을 거야. 그쵸? 찾을 건데 뭐를 찾을 거니? 달러 표시를 찾을 거야. 그러면 얘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3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3이는 4행부터 시작이 되려면.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엔터 때리면 에러가 생겨요. 자, 요거 결과값이 나오는, 자, 결과값이 정수로 나오는데 요것을, 자, 임의 변수로 받아야 되겠죠? num1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야 되니까, 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자, 요것을 2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 콜론을 찾을 겁니다. 자, 콜론은 어디요? 자, 콜론은 5가 돼야 되겠죠. 그쵸? 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달러는 3이 돼야 될 거고요.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은, 자, 선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dimension, num 1 as integer, num 2 as integer로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되셨으면, 자, 이제는 여기다가 조건문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두 개의 조건. 첫 번째, num 2 빼기 num 1을 했을 때 그 결과의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요게 5여, 여기 num 2가 5였었고 여기 3이 됐었잖아요. 그쵸? 5 빼기 3을 했을 때 반드시 2가 돼야 됩니다. 이게 3이 되거나 4가 되면은 저 밑에 행, 두 자리 행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동료들이. 따라서 요게 2가 아니거나 또는 여기 아까 $A, $4 콜론 했을 때 여기의 값이 반드시 4가 나와야 돼요. 그쵸? 요 중간의 값이 따라서 중간의 값을 찾아오는 함수 무슨 함수? mid 함수. 자, mid 함수 어디서 찾아? range address에서 자,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네 번째에서부터 한 개의 값이 뭐뭐가 아니면 4가 아니면 and if 4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자 나의 동료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4가 아니란 소리는 결국은 뭐냐면 4행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고 3행이나 4행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행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려줘야 되겠죠. 동료들한테 메시지 박스 반드시 4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준 다음에 잘못 입력이 됐으니까 다시 인풋 박스가 나오게끔 해야 되죠. 다시 인풋 박스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go to로 가면 되겠죠. 그쵸? 자, go to 어디로? 자, st로 가.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신 다음에 자, 드래그를 했으면 어디다가 자, 값을 가지고 와서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코드가 자, 지우고요. Alt F11. 자, 그런 다음에 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붙여 넣을 거냐면 그냥 자, 임의 변수 last row 해서 마지막 여기 B열에 취합 시트의 B열에 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을 찾아서 그 아래쪽에서부터 데이터를 붙여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시트 3에 자 쭈글쭈글 해보세요. 셀스, 로우즈, 카운트 무슨 열에 B열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에서 하나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더 내려와서 하나 더 내려온 셀의 행의 번호를 여기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자, 그러면 last row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last row as integer로 받아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last row가 들어왔으면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제 RNG 유저가 드래그한 RNG 영역을 어떻게 해서 카피를 해서 자, 시트 3에 셀스 어디에 last row에 어디 B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B열에다가 집어넣고 마지막에 어디 A열에다가는 뭘 할 건데, 자, 유저가 선택한 시트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트 3의 셀스 어디요? 라스트 로우의 A열에다가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아까 우리 유저가 선택한 시트의 이름을 뭘로 받았습니까? SH로 받았죠. 그쵸? 따라서 SH의 name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갖다 놓고요. 자, F5 눌러서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 하세요. 자, 1월 시트에 와서 제가 범위 잡고 확인. 데이터 들어온 거 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F5 눌러서 이번에는 취합 시트에서 제가 모르고 드래그를 했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취합 시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2월 시트 가볼까요? 자, 2월 시트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해요? 자, 5행부터 입력 한번 해볼까요? 5행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잘못 입력됐다고 이제 안내를 해주죠. 그쵸? 그 다시 2월 시트에서 4행부터 범위를 잡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보이십니까? 제대로 들어왔죠? 좋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 자, 지금은 인풋 박스를 굉장히 착한 형태로 아주 착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나의 동료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동료들이 이 매크로 파일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서 그 다음에 취합 시트에 붙여 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배웠던 살펴보셨던 것처럼 시트 취합하는 코드로 한 방에 날리면 돼요.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코드를 쓰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계를 하냐면 나의 동료들이 이렇게 착하게 해당 시트에 가서 이쁘게 4행에서부터 연속된 범위를 다 잡아서 취합 시트에다가 누적시켜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료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4열에서부터 8열까지 부분적으로 카피를 해서 어디다가 취합 시트에다가 넣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범위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트 취합 코드로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Alt F11키. 자, 요것을 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인풋박스 2 요 코드. 자, 요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우고, 자, 요 코드 복사. 붙여넣고 프로시저 이름 다르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3으로 바꾸고. 자,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셔요. 자,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이제 나의 동료가 여기서 드래그를 할 때 어디를 드래그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만큼을 복사를 해다가 취합 시트에, 지금 컬럼 3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취합 시트에 와서 컬럼 3에 지금 컬럼 3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여 넣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컬럼 3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컬럼 3의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부터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는 나의 동료가 드래그한 곳에 첫 번째 셀의 주소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유저가 드래그를 할 때 이번에는 4행부터가 아니고요. 무조건 3행부터 입력이 되게끔 3행부터 이제 드래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보셔요. 만약에 제가 나의 동료가 여기 컬럼 3에서부터 자, 컬럼 7까지 요만큼을 복사를 하고 싶어요. 자, 요만큼을 복사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로직을 잡아야 되냐면, 자, 나의 동료가 지금 컬럼 3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컬럼 3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취합 시트에 와서 컬럼 3을 찾아요. 컬럼 3을 찾은 다음에 컬럼 3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 아래부터 붙여 넣을 수 있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유저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삼행부터 드래그를 한다. 삼행부터 드래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유저가 처음 시작하는 셀에 자, 컬럼의 필드명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저가 컬럼 5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로직을 잡을 때 취합 시트에서 컬럼 5를 어디서 여기 1행에서 컬럼 5라고 하는 자, 스트링을 찾을 수 있게끔 찾아서 자 시작점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로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좀 말이 어렵나요? 자, 그러면 Alt F11키. 자, 복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어디를 수정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몇 행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3행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요게 바뀌어야 되겠죠. 4 대신 3으로 바뀌고, 자, 여기도 3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유저가 선택한, 자, 처음 선택한 컬럼의 필드명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취합 시트에 여기 1행 B1셀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야 돼요. 컬럼 5부터 시작을 했는지 컬럼 6부터 시작했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디다가요? 배열에다가 훅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lt F11 키 눌러서 좀 공간을 주겠습니다. 자, 공간을 줘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건데 자, with 자, sheet 3이라고 하고요. and with 자, A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를 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건데 시트 3의 range 어디부터 B1부터 B1셀에서부터 어디까지 시트 3의 range B1셀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자, 오른쪽 끝까지는 엑셀 to right니까 상수로 쓰게 되면 2로 쓰시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해지죠. 그쵸? 자, 요것을, 요까지의 범위를, 요게 지금 어디입니까? B1셀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요까지의 범위를 어디? 자, 배열에다가 훅 집어넣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자, 그럼 dimension, range 타입의 배열은 어떻게 해요? variant 타입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variant 타입은 as variant 뒤에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for문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for i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 A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조사식 추가한 다음에 자 F5 눌러서요.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를 하세요. 자 1월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확인 버튼 눌러서 자 F8 눌러서 우측에 어디 조사식 창을 보셔요. 조사식 창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 배열에서 다 연습했었어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인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1, 1,2, 1,10까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for i는 아까 1,1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쵸? 그럼 1에서부터 어디까지 u bound 함수를 쓰셔서 a 배열의 2차원 배열의 가장 큰 숫자까지가 u bound죠. 그쵸? 자, next i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dimension 해야 될 거고요. I as integer로 선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a 배열의 1,i 번째 값이 누구와 같은지 비교를 해야 됩니까? 누구와 같은지 비교해야 되냐면 자 나의 동료가 처음에 드래그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만큼을 드래그를 했을 때 처음에 요 셀이 박스에 나오겠죠. 그쵸? 인풋 박스에서 표현이 되잖아요. 이 값과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갑니다. 인풋 박스에 표현이 되는 건 어떻게 표현된다고? 예를 들어서 A 달러 표시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쵸?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left 함수가 있습니다. 자, left 함수를 사용하셔서 이제 유저가 선택한 영역에 자, address 주소에서 아까 우리가 콜론을 찾는 게 있었죠. 콜론을 찾는 것은 num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콜론을 찾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활용을 할게요. 자, left 유저가 선택한 영역에서 num2
두 번째, 요게 지금 콜론이 있는 숫자가 있겠죠. 그까지 찾아오면 안 되고 거기보다 하나가 적은 값까지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 $8 3까지 요렇게 가지고 오겠죠. 그쵸? 자, 그럼 요렇게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럼 요거는 그냥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레인지 캡처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유저가 선택한 시트, SH로 아까 받았었죠. 선택한 시트에 range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RANGE 괄호 열고 그리고 여기 안에 주소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자, 주소로 요것의 값이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유저가 여기 선택한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컬럼 4부터 시작을 했다. 컬럼 4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컬럼 4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취합 시트에 여기 컬럼 4를 찾겠죠. 자, 컬럼 4를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컬럼 4를 찾았으면 요 컬럼 4에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 컬럼 4가 있는 곳에 열번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컬럼 4에 데이터가 분명히 누적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요 컬럼 4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에 그 아래쪽 빈 셀, 요거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Alt F11 그것을 여기다가 자, first column이라고 해서 시트 3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셀스 일행이죠. 그쵸? 일행 i번째 보세요. 일행 i번째면 여기가 i, 즉 1,1, 여기가 1,2, 여기가 1,3이잖아요. 그쵸? 즉 여기가 3, 즉 3인데 실제 워크시트에서 열 번호는 3보다가 하나가 더 큰 네 번째 열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i 플러스 1 되셨죠? 요것의 컬럼 COLUMN 요게 자 열번호로 잡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로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트 3에 range 어디부터 A1 셀. 자, range A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잡고 그 연속된 범위의 로우즈 행의 개수들을 카운트를 해.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A1 셀을 가지고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LR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 보세요. A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니까 이만큼 범위를 잡겠죠. 자, 이 중에서 연속된 범위에 rows count 행의 개수를 센다라니까 13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13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13 그 밑에 행, 바로 밑에 행 빈 셀 에다가 자 우리가 데이터가 뿌려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 라스트 로우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쪽에다가 선언을 해주셔야 되겠죠? FC as integer 타입으로 받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 유저가 드래그한 RNG 영역을 카피를 해다가 어디? 시트 3에 셀스 어디 라스트로 행과 열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레인지 여기 영역에서 자 보세요. 무조건 어디부터 몇 행부터 시작하게끔 드래그 하도록 만들었어요. 3행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은 나의 동료가 드래그를 했을 때 어디부터 드래그를 하냐면 여기 컬럼 번째, 컬럼 이름이 있는 여기부터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카피를 한다라고 하면 취합 시트에 뭐까지 들어온다냐고 하면 컬럼 1, 컬럼 2, 컬럼 3, 컬럼 4 이게 계속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따라서 그 부분은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위쪽에다가 다시 셈문으로 RNG 영역을 다시 재선언을 하겠어. 어떻게 할 건데, 기존의 RNG 영역에서 맨 위에 행을 빼야 되니까 일행 내려와서 다시 리사이즈를 시켜줘. 이거는 우리 앞쪽 영상에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코드 이제 줄줄줄줄 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기존 RNG 영역에서 자,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카피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럼 붙여넣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디다가 시트 3에 셀스 어디다가 라스트 로우에 A 열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자, 유저가 드래그한 시트에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빠져나오서는 어떻게 해요? 자, 배열을 깨끗하게 리셋 해주는 것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좀 지울게요. 공간 좀 지우고요. 코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프로시저 이름이 인풋박스 3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매크로 지정, 인풋박스 3 하고, 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카피. 1월 시트에 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요? 컬럼 5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컬럼 5만 들어갔죠? 또 이제 카피. 자, 그 다음에 2월 시트에 와서 자, 2월 시트에서는 제가 연속된 범위를 다 집어넣어 볼까요? 요만큼만 집어넣어 볼까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봤습니까? 인풋 박스에서 옵션. 어떤 옵션? 타입 8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스풀한 옵션. 이 유스풀한 옵션을 사용을 해갔고요. 자, 재미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무에서 여러분의 매크로 짜시는 거에다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